그는 늘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왔다. 사람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였고,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세상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질문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도시를 떠났다.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고, 그 선택은 충동이 아니라 오히려 갈망의 결과였다. 며칠을 걷고 나서야 그는 작은 마을 하나에 도착했다. 그곳은 지나가는 사람조차 드물 만큼 조용했고, 시간조차 느리게 흐르는 듯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마을 끝에는 낡은 집 한 채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집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이야기할 때 항상 소리를 낮췄고 그 안에 사는 노인을 존중과 경계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노인은 랍비라고 불렸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지식을 쉽게 나누는 법은 없었고, 오히려 질문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엘리야는 그 집 앞에 섰다. 그리고 한동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서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삶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문을 두드렸다. 짧고 조심스러운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주변의 고요함을 더 깊게 만들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엘리야를 바라보다가 마치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엘리야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들이 쌓여 있었고,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 빛은 마치 숨을 쉬는 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엘리야는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동시에 너무 크고 무거운 것들이었다. 모든 답을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웃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가 스쳤고, 그 변화는 마치 이미 그 답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는데 그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전혀 없었다. 상자를 열자 동전 2개가 나왔다. 겉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너무 똑같아서 구분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일 정도였다. 노인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 중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라는, 단순하지만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 엘리야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차이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야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답을 찾지 못한 것뿐인데 왜 질문이 틀렸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노인은 동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짧은 금소금이 울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진짜를 찾으려 하지 말고 가짜를 먼저 의심하라는 말이었는데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항상 정답만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그는 그 집에 머물며 노인의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을 견뎌야 했는데 그 침묵조차도 하나의 가르침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있었고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서로의 말을 끊으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말했다. 저 사람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다른 한 사람은 즉시 부정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긴 시간을 침묵 속에 흘려보냈다. 그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다. 엘리야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질 만큼 그 분위기에 눌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가 내린 판단은 너무도 짧았지만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맞다. 엘리야는 숨을 멈췄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노인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족보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마치 스스로 답을 찾으라는 의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엘리야는 잠들지 못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 다 맞다. 그것은 이상한 말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문장이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묻는다.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싶다고.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진실을 꺼내듯 말을 꺼냈다. 사람은 자신이 본 것만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그 순간 엘리야의 세상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부자와 거지의 선택. 아침은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은 여전히 전날 들은 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한 두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 그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앉아 있었고 마치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엔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 지쳐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옷은 낡아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으며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어깨에는 오랜 피로가 쌓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처럼 들렸다. 엘리야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노인은 그 남자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확신은 오히려 절망처럼 보였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듯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렇다면 너의 눈을 팔겠는가?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을 팔면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노인은 덧붙였다. 남자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의 반응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만큼 단호했다. 그럼 손은 어떠냐? 노인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도 남자는 거절했다. 그는 점점 불안해지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는 어떠냐? 그 질문이 이어졌다. 남자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방 안에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엘리야는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거칠고 상처가 많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들어올 때와는 다른 걸음이었다. 엘리야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노인을 향해 물었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잠시 후 그는 입을 열었다. 사람은 없는 것을 세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가진 것을 잊는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그 역시 늘 부족한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답, 더 완벽한 이해를 원하며 지금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다. 그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여유가 있었으며 말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은 아침의 남자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그 말에서도 같은 종류의 공허감을 느꼈다. 노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똑같이 물었다.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없었다. 노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더 원하느냐?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너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엘리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가진 것과 만족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족함은 물건의 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밤이 되었다. 촛불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엘리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들은 두 사람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그 둘은 전혀 달라 보였지만 어쩌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오래 남았다. 그리고 그는 느끼고 있었다. 이곳에서 배우게 될 것은 단순한 답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의 무게. 며칠이 흐르면서 엘리야는 이 집의 시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익숙해진다는 것은 편안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이 함께 찾아왔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친구처럼 보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랫동안 동업을 해왔고 그만큼 서로를 잘 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제는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느껴질 만큼 분명했다. 다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계산이 오가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전에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서로 다른 진실, 그리고 동시에
맞을 수 있는 이야기. 노인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긴 시간을 침묵으로 보냈다. 그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다. 세 사람 모두 그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듯 보였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가 꺼낸 말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내일 다시 오너라. 세 사람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답을 듣고 싶어 했지만 노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서로를 향해 무거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했다. 첫 번째로 온 남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에게 물었다. 내가 가져갔느냐?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부정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두 번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더 단단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같은 질문이 이어졌다. 그리고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부정이 너무 단호했다. 오히려 그 단호함이 방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가장 늦게 왔지만 가장 차분해 보였다. 그는 앉자마자 말했다. 저는 아닙니다. 그는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점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노인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세 개의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각각의 세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가 말했다. 세 사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봉투를 들고 떠났다. 엘리야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저 봉투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세 사람이 다시 모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함께 들어오지 않았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첫 번째 남자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고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잠시 후 두 번째 남자가 들어왔다. 그 역시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숙였다. 저도 가져갔습니다. 엘리야는 숨을 멈췄다. 하나의 돈을 두 사람이 훔쳤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엘리야는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돈은 한 사람만 가져갔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셋 모두 훔쳤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명확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진실처럼 느껴졌다. 엘리야는 그 의미를 곱씹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실제로 돈을 가져갔고 다른 이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그 침묵이 이미 선택이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은 행동으로만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남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선택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 외면했던 장면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믿음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다.